일을 했다는 얘기를 책에 후기에 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산해하청 업체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용접할 때 안전보호를 잘 하거든요. 그래도 가끔 아다리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접 불꽃이 어떻게 이상하게 또 굽힙니다. 근데 옛날에는 보호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저희 아버지가 실명을 한 달 정도 실명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또 직영을 바꿔줘야 되는데 직영으로 전환해주기로 했는데 이제 당시에 직영 전환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일 안 하니까. 그러니까 회사 관점에서는 뭐 현대는 항상 그런 식입니다. 현대가족 이야기가 현대가라는 책이 있는데 현대가족 이야기라는 그 현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던 컨템포러리 아닙니다. 네, 현다입니다. 현다이. 네, 현다이는 참 현다이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연계가 있기 때문에 조선업을 저는 잘 몰랐다가 좀 알게 된 부분이 있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일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하고 싶은 걸 하고 나머지 술 먹으면서 하면 됩니다. 예, 그러려고요. 저도 그게 좋아요. 저도 술이 들어가야 말을 좀 원래 떠드는 걸 좋아합니다만 예, 경남도 지금 그냥 생각나는데 해볼게요. 경남도랑 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냐면은 경남도가 뭐 할 건지 아까 누가 물어보셨으니까 지금 이거 그 질문은 저는 뭐랑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면 경남은 그냥 조선이에요. 지금 현재 경남도는 그냥 조선이거든요. 근데 조선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하나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선업이 뭔지에 대한 감각은 이제 한국에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선업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여의도의 몇 배 되는 사이즈의 야드, 쉼야드를 갖고 있고 그 안에는 이제 골리아스 크레인도 있고 도크도 있고 암벽도 있고 그 뭐 절단 공장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꽝꽝 되는 소리를 내가지고 이제 그 블록들을 모아가지고 붙이고 그걸 용접해 하고 뭐 물에 띄어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몇 년도까지 건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부정적입니다. 사실. 한 10년 이후에도 한국에서 배를 건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종류의 질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다 헬조선이란 말을 하도 많이 하지만 저는 그 말 네, 조선소 엔지니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탈조선입니다. 탈조선의 조선은 조선소를 탈출하는 겁니다. 탈조선 프로젝트 한다고 카톡에 프로필로 한 친구들 지금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헬조선이란 말을 싫어하는 이유가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걸 자꾸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3만 불 버는데 어떻게 선진국이 아닙니까? 기분은 나쁘죠.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게 싫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자꾸 이 객관적 조건을 부정하다 보면 말이 이제 웃기게 되는 건데 3만 불 하는 나라에서 조선업을 철수하지 않았던 나라는 없어요. 지구상에. 근데 그게 중국으로 이양될 거냐 이 질문은 좀 모르겠어요. 중국은 요즘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희는 경공업 하다 중공업 하다가 반도체하고 스마트폰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칭화대 나온 기계과 1등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어딜 가겠어요? 샤오미를 가겠어요? 조선소를 가겠어요? 이게 100% 샤오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질문 앞에서 이제 중국이 지금 실제로 우리 임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르고요. 그래서 중국 배에 대한 그거는 뭐냐면 가격이 이제 싸지도 않은데 분량이 많은 배입니다. 연비가 안 좋고. 그래서 LNG는 못 따라온다는 얘기가 맞는데 LNG 문제는 LNG만 계속 할 경우 한국이 이게 배를 짓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하고 경쟁하는 배는 다 중형이잖아요. 아까 뭐 성동, 뭐 STX, 한진, 뭐 SPP, 뭐 신화 뭐 다 지금 저는 다 문 닫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살릴 수 있는 방법 모르겠어요. 알지 발전이라고 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생산비를 못 맞춥니다 이제. 그럼 최저임금 이하로 줘야 된다. 아니면은 또 방법이 있죠. 외노자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주노동자들 많이 불러오는 겁니다. 일본이 그런 방식으로 좀 했었죠. 근데 한국이 재밌는 게 뭐냐면 조선업의 임금이 일본보다 높습니다. 한국 조선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는 노르웨이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노르웨이 세계에서 제일 잘 버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 이제 그러니까 뭐 하나는 내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뭐 하나 내려놔야 되는데 뭘 내려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 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광주형 일자리 있잖아요. 그러면 연봉 4천 좀 미치셔야 돼요. 그 정도를 주면 나머지 이제 안정성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준다는 게 이제 그게 사실은 스투트가르트에서 온 거거든요. 스투트가르트에 이제 벤츠 공장에서 온 건데 지금 뭐 하냐면요. 그 광주형 일자리 조선소에도 하려고 해요. 지금 뭐냐면 이제 군산 조선소 문 닫았잖아요. 현대중공업 거기에서 이제 유치해 보겠다고.
그러면은 거기서는 안전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군산이랑 전북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그 숙제거든요. 지금 기재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환경 일자리 여러 군데서 다른 산업에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가격도 비싸요. 거기서 할 수 있는 배를 치면. 그러니까 배가 비싸요. 배가 비싸다는 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해들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그럼 조선업을 접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경남도에서 하는 과제는 그래서 기자재 업체들이 수익 다변화를 이제 하는 거 과제를 지금 사실은 하고 있고, 나중 되면 엔지니어링과 기자재만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그냥 조선업이 없어지는 거고, 아니면은 그러면 그때의 야드는 무엇이냐, 요트 하자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고요. 요트 못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종류로 야드에 있는 시설들이 편성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게 크루즈 하자는 얘기인데, 크루즈 다 해봤습니다. 다 까먹었고요. 그냥 포기하는 걸로 정리됐는데 다시 뭘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드가 뭐냐 이거죠. 이제 제 질문은 야드가 뭐냐인데, 야드는 테스트 베드가 될 겁니다. 마치 노르웨이 필립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필립스 공장처럼 될 거예요. 거기에 생산직 노동자들 퇴직 아직 안 하신 분들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만큼 뽑습니다. 그만큼 딱 뽑는데, 고규모에서 거기서 시제품을 만드는 거가 될 거고, 아마 제가 산학연 클러스터라고 할 때, 예, 실험실을 지금 수조를 막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시흥에다 지었고요. 뭐 나머지 대전에 있는 그 이제 공사의 거를 쓰거든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수조 있잖아요. 이거 써야죠. 여기를 필드로 이제 여기서 하라고요. 그 불경에 있는 데를 R&D 센터로 쓰라고요. 그 야드들을.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고, 조선업은 저는 계속 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 마치 완성품을 점점 이제 안 만들고 군공장을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조선업 또한 될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자꾸 조선업 영위에 대해서 그 야드에 다 그 아까처럼 자전거 타고 들어가는 것만 조선업이라고 생각하다가는 이 좀 어려울 것이다. 그 해양 플랜트 해야 됩니다. 해양 플랜트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MB한테 화가 많이 납니다. 자원외교가 사실은 그걸 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광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유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유전이 없어서 미래 먹거리를 해양은 해볼만 한데, 해양 플랜트는 해양은 해양 플랜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광구가 없다 보니 다른 나라의 유전을 갖고 이제 들어가다 보니 그쪽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보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조건인데, 우리가 만약에 석유공사가 유전을 하나 지분 참여를 잘 해가지고 똘똘한 걸 하나 갖고 있었다 이랬으면 사실 뭐 해볼만 하고, 노르웨이가 조선업을 철수할 때 국회 개발을 자기들이 다 하면서 자기들이 지금은 안 만들거든요. 해양 플랜트. 대신 기자재 업체 다 자기들 거쓰잖아 엔지니어링의 숙련이 엄청나게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제 사실은 어저께 제임스빌 이야기 북토크 같이 했습니다. 이세영 기자 만났거든요. 그 번역하신 분. 예, 제가 사실은 어저께 하루 종일 우울했습니다. 제임스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재교육이라는 거요. 이제 제임스빌의 태제를 기자님들이 자꾸 야마를 어떻게 잡냐면, 이제 재교육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미국이라 그래요.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GM도 전향적인 제안을 많이 했어요. 전환 배치하라고 했잖아요. 책이 계속 나오는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넓어가지고 주 하나를 옮기는 게 마치 나라를 이렇게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이었으면 어땠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전 전원 다 간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제 주말마다 셔틀버스를 또 타겠죠. 이제 그런 종류의 그에 대한 탄력성, 그거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가 안 되고, 이세영 기자님은 이제 뭐 근대국가의 몰락이다 뭐 이런 말 자꾸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볼만 하고요. 아까 최병찬을 얘기한 거 생각해 보면, 그 어떤 방식으로 수준을 양성할 거의 체제가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 재교육할 거냐의 대답과 같고, 평생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틀이 지금부터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가는 거고, 아니면 못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미국은 다 개인들이 해결하는 모델이었고, 미국에서는 원래는 다 도제 양성에서부터 이 모든 이 숙련이라는 건 시작됐거든요. 미국에서는 숙련 체제를, 그런 도제 작업하는 걸 쪽팔리는 일이라고 대통령부터 얘기했습니다. 대학에 가세요. 훌륭한 사람이 이거 되려면 대학에 가세요. 대학에 가세요. 이렇게 말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제 그 많이 못 배운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걸 한국에다가 맞추는 건 조금 저는 무리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책 물어보셨는데, 혹시 숙련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캐슬린 스텔렌이라는 미국 MIT 정치학과 교수인데요. 근데 이게 절판됐는데 출판사에 몇 개 남아있대요. 그 제도는 어떻게 진화하는가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거는 읽어보시면 하고 엔지니어에 대한 거는 한국에 번역은 돼 있는데 저는 그 책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책이 있냐면 현대 엔지니어와 산업자본주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너무 막스주의자가 써가지고 다 뭐 그렇습니다. 읽다 보면. 그리고 문제는 그 책을 번역하신 분들 과학사 하시는 분들인데 엔지니어들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를 한 번도 안 만나고 번역하신 책 같아가지고 현업 언어가 되게 뭐그 정도 참조하시면 그냥 읽어보실만 할 것 같고 인수합병에 대해서 지금 노동조합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반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지금 거제시 의회 다수파고 국회의원도 그러니까 민주당인데 뭐 아무 지금 제스처를 좀 사실 하기 좀 애매한 상황이고 저 어저께 또 아까도 전화가 온 게 뭐냐면 이제 이걸 다시 공기업하면 안 되냐 뭐 이런 거를 지금 그쪽에 제안하나 봐요. 저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면 주인 없는 회사라고 주인 찾아달라고 말했던 것도 노동조합이고 또 매각하려고 하니까 또 현대중공업 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들인데 그럼 너무 웃긴 게 살 수 있는 회사가 한국에 10개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삼성은 이재용을 그렇게 갈고도 안 샀습니다. 일단 삼성은 그러니까 이재용 스타일이 아니죠. 힙해야 되는데 별로 중공업이 힙하지 않고 삼성중공업도 지금 청산하고 싶은 마당에 그럴 것이고 SK도 뭐 SK는 첨단 아까 말씀드린 지식 기반 제조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별로 안 먹고 근데 밸류체인은 SK가 좋은데 안 하고 그러고 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GS는 입찰했다 떨어졌고요. 포스코하고 같이 컨소시엄 했다 떨어졌고 하나는 돈이 없어서 못 샀고 그러고 가면 현대중공업밖에 없고 롯데는 아무 상관 없잖아요. 롯데하고 조선업을 이을 수는 없잖아요. 롯데는 뭐 과자 만들고 뭐 치약 그러니까 소비 위주인데 안 막 그러면 뭐 현대중공업밖에 없는 거죠 뭐.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물론 인수에 관련된 승계 문제가 걸려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뭐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딜이 된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종류의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딜이 됐을 때 이제 위험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 부품 기자재를 전부다는 아니고 많은 수를 자체에 조달합니다. 그거를 저희 수직 계열화라고 하죠. 수직 계열화가 돼 있기 때문에 자회사 부품을 많이 쓰는데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은 아웃소싱합니다. 많이 밖에서 사옵니다. 매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경남에 있는 기자재 벨트,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기자재 벨트 문제가 있습니다. 뭐 녹산이나 뭐 아니면 운산 이런 데 다 지금 그 이슈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와 지방정부와 뭐 중앙정부와 하여튼 산업은행까지 포함해서 딜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은 최소한 보장해주고 그 다음에 독사 발전해라. 같이 발전해서 그 중에 더 조건 좋은 거 사라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정치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저한테 곤란하게 질문하신 건 다 대답 안 하고 그렇고 조선업 자동화 제일 안 되는 거 맞아요? 자동차는 거의 이제 뭐 반도체처럼 자동화가 거의 되게 됐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2-3시간 배우시면 다 자동차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조선은 그렇게는 안 돼. 근데 손끝 숙련이 중요하고 뭐 손끝 숙련 때문에 한다는데 지금 조선에서 가장 결국 용접 퀄리티는 이렇게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는 건데 하나를 직선으로 하는 용접은 전국이 끝났고요. 로봇이 다 할 수 있고요. 곡면 용접만 지금 이제 남았는데 그럼 뭐 나머지 분들을 점점 어쨌든 뭐 방향 자체는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무슨 얘기였죠? 예, 근데 이게 하나만 얘기하면 임원들도 저 해양 플랜트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해요. 당시에 뾰족할 수 있었을까 싶고, 근데 원래 다 그 정도 리스크는 안고 가는 건데, 예, 거기서는 대우조선이 많은 죄를 졌다고 생각합니다. 바닥 경쟁을 덤핑과 외상 다 받아줬기 때문에 계약 조건도 다 뭐 그렇게 그런 종류의 문제가 있었지만 해양 플랜트로 진출한 거는 뭐 할 수 없는 선택 아니었어요. 상선이 없는데요, 그때 진짜 한 척도 쓰지 못했던 해가 있는데요. 배를 몇백 척 하다가 그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고 예. 또 뭐 무슨 얘기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 말씀하시면서 많이 서로 이제 된 것 같고 제가 대답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았고 저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연구서라고 학술서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 도서 분류에서 일부러 학술자를 하는 이유가 이건 저한테 필드 노트입니다. 필드 노트. 현장을 갔다 와서 쓴 필드 노트고 이제 그 안에 지금 사실 좀 등성등성해서 좀 채워야 하고 지금 이제 박사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좀
그 부분을 좀 채우려고 지금 하고 있고 박사학위 논문을 아마 이 책에서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풍성하게 하는 쪽으로 지금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요 정도만 해도 될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